자, 트럼프 당선으로 시비가 엇갈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비극의 주인공이죠. 하나는 이스라엘의 독재자 네타냐후. 아주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지금 젤렌스키가 어제 유럽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헝가리에서 있었지요. 의장국인 헝가리의 오르반은 트럼프, 푸틴의 따까리죠. 자,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러시아의 공세에 겨우 지금 막아내고 있는데 오직 희망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해리스로 되어서 바이든의 지원 정책을 연장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물 건너 가버렸고 강제 휴전에 돌입하게 될 거다.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영토가 20%쯤 뺏긴 우크라이나가 뺏긴 영토를 그대로 러시아에 할양한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만든다. 그리고 나토에 20년 동안 가입해서는 안 된다. 이 조건으로 휴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이 조건은 전부 우크라이나에게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휴전을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또 무기를 좀 생산해서 1년 뒤쯤에 침략한다고 할 때 그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전은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자, 우크라이나를 보고 항복성, 자, 우크라이나를 보고 땅 떼주면서 나토도 들어가지 말면서 항복해라는 이야기를 미국이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젤렌스키가 헝가리에서 열린 유럽 정치 공동체 회의에서 연설을 해서 유럽 지도자들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트럼프를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러시아 푸틴에게 영토를 양보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넣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러시아가 점령해서 거의 줄을 다 뺐다시피 한 돈바스, 루안스크, 그리고 이번에 새로 일부들을 장악한 자포리자, 헤르손 4개 줄을 러시아에 던져주고 나토 가입을 20년 동안 포기할 것. 20년 동안 포기해라 말은 사실은 포기해라는 거죠. 휴전 조건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다. 미국 부통령 J.D. 벤스가 이야기했고 이게 트럼프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틴에게 이 조건, 푸틴을 위한 조건들을 다 들어주고 우크라이나가 그걸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자, 푸틴이 더 대담해져서 또 더 많은 공격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다. 자, 히틀러한테 영국의 네빌 챔berlin과 프랑스의 달라디에 총리가 결국 히틀러한테 무릎을 꿇고 체코 슈데텐을 양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영국은 서로 침략하지 말자고 히틀러하고 또 특별 협정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1년 뒤에 히틀러가 유럽을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항복성 종전을 강요하는 것은 결국 우크라이나 전체를 푸틴의 손에 넘겨주는데 다만 순차적으로 넘겨주는 그런 방법에 동의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때 챔berlin이 영국에 귀국해서 뮌헨 회담 때 1938년인가요? 독일로부터 명예로운 평화를 가지고 귀국했다. 이랬지만은 1년 뒤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히틀러가 더 간이 커져서 다 먹었죠. 유럽을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미국과 유럽이 강력한 관계를 유지해야지 이런 식으로 푸틴 편에 서서 압력을 넣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를 떼주고 항복하는 게 더 큰 재앙을 맞는 거고 당선 직후 24시간, 그야 물론 수사적 표현이겠지만은 그만큼 빠른 시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취임하기도 전에 이 일을 끝내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토를 일부 포기하는 나쁜 협상을 했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재앙이 밀어닥칠 거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죽고 다치고 국가 인프라가 다 파괴돼 버렸는데 이제 영토까지 떼주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간을 견디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친러시아 푸틴 입장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강요하고 말할 바에야 미국이 빠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크라이나가 싸우다가 유럽이 지원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다가 안 되면 함락을 당하더라도 싸우다가 져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잠재적인 적인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같이 싸우는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제 윤 대통령하고 뭐 통화 속에 언급했다지만 그거요 다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 막는 게 좋은 지도자니 이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따진다면요. 만약에 북한이요, 지금 남침을 해서 한국의 일부를 점령했다 칩시다. 자, 북쪽의 일부를요. 자, 그리고 북한이 이제 남침을 중단하고 서로 이 교착 상태에서 싸우고 있고 핵을 쓰겠다고 협박했다 칩시다. 그게 서해 5도일 수도 있고 울릉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미군이 있지만은 지금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빠져 있고 한국군만 나서서 막고 있고, 자, 그 상태에서 북한이 핵을 써서 서울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할 때 미국이 나서서 북한이 점령한 백년도나 울릉도나 휴전선 가까이 있는 지역을 북한한테 떼주고 그리고 지금 휴전을 다시 해라. 그래서 서울 임박한 라인까지 북한이 먹어버리는 이런 부분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서 북한이 내거는 요구 조건에 미국하고 한국의 동맹관계를 해지하라 했을 때 그거 한 20년간 해지할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때 미국은 나가라 하고 우리끼리라도 싸워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해결해 버리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 지구상이요.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어떤 자들은요. 제가 네타냐후가 전쟁을 계속하고 트럼프가 지금 되니까 신이 났다. 그래서 중동을 갖다가 불바다로 만들 거라니까 황장수가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뭐 이슬람 편을 든다. 내가 이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끝을 보겠다고 전 중동에다가 지금 전쟁을 끌고 가는 부분이 옳느냐는 겁니다. 저건 아니지요. 한국의 일부 미친 기독교 신자들이나 굉장히 삐뚤어진 놈들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하는 거는요. 자기들도 나중에 견디지 못할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국민 중에 과반수 이상이 지금 네타냐후가 물러나야 된다. 저 독재 비리가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요. 저자가 이스라엘을 망치고 앞으로 중동 속에 고립된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든다고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 막 이민을 가고 떠나고 있어요. 근데 네타냐후는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가 돼서 모든 면에서 위대한 성자가 돌아왔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의 피해자가 우크라이나고 최대의 수혜자가 네타냐후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지금 다르게 보면요. 트럼프 자기하고 개인적으로 붙어먹은 독재자는 네타냐후 독재자지요. 그야말로 마음대로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을 죽여도 되고 또 우크라이나처럼 돈 들어가고 귀찮은 나라는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면서 러시아가 먹어도 되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고립주의 하려면요. 미국이 이스라엘도 손 떼고 우크라이나도 손 떼고 고립주의 그냥 하세요. 자, 이런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영토를 점령하고 약한 나라를 먹어버려도요. 그 사실을 인정해 주면서 그냥 협상하고 전쟁 그만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과거에 중세 시대로 돌아가서 강한 놈이 약한 나라를 죄다 침략할 거 아닙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겁니까? 선례를 잘못 남기면요. 아, 먹어도 그만이네. 그래서 지금 분쟁하는 나라들 그중에 좀 센 나라는 약한 나라를 다 먹어버릴 거예요. 그래, 그냥 휴전해라. 먹은 거 인정해주고. 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 대만을 먹어도 그냥 인정해라. 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해서 일부를 먹든가 다 먹어도 그냥 인정해라. 이렇게 할 겁니까? 진짜 이 전 세계가요. 약육강식의 아수라장 소굴로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치는가 잘 지켜보세요.